자, 555번입니다. 253쪽에 이거는 우리가 순열을 쓰는 방법대로 쭉 써볼 건데 이제 이거를 식으로 잘 표현하려면 지난 시간에 순열 배우면서 이 문자로 표현했던 거 있잖아. N, P, R 이런 걸 만났을 때 NPR을 건우야 뭐라고 쓸 수 있다? N, N-1, N-2 해가지고 어디까지 쓰라 그랬지? 그렇지. N-R 플러스 1 여기서 끝나는 거라 그랬어요. 그쵸?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써져요 라는 걸 이해하면 얘도 쓸 수 있지. 얘도. 얘를 갖다가 요런 방식으로 한번 써봅시다. 요런 방식으로 써보면 자 얘는 16부터 시작해서 16 곱하기 15 곱하기 14 곱하기 땡땡땡땡 가가지고 예린아 마지막 끝나는 값이 얼마일까? 16 2R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이건가요? 거기에다 플러스 그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결국은 이거 괄호 풀면은 요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1들은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요렇게 끝나는 것이 이제 16P 2R 플러스 1이야. 그럼 이쪽 것도 한번 볼까요? 16P 2R 볼까요? 요거. 자, 승혜야, 이거는 뭐가 될까요? 16 15 14 땡땡땡땡 해서 16 요렇게 끝나겠지. 그지? 자, 그럼 승혜야, 여기서 질문. 얘가 개수가 많은가요? 얘가 개수가 많은가요? 아, 얘가 더 많다. 이 숫자가 큰가요? 이 숫자가 큰가요? 이게 크죠? 이 숫자가 더 크다는 얘기는 여기 곱해진 개수랑 여기 곱해진 개수 중에 누가 더 많은 거예요? 이쪽 게 많은 거야. 왜냐면 이거는 16부터 시작해서 몇 개를 곱한 거야? 2R 플러스 1개를 쫙 곱한 거고요. 얘는 16부터 시작해서 2R개를 곱한 거잖아. 얘가 하나 더 많다고. 그치? 얘가 하나 더 많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맨 끝에 16-2R로 끝났잖아. 이놈의 바로 앞에 곱해져 있는 애를 생각해보면 자, 요놈의 바로 앞에 곱해져 있던 애가 누굴까? 이걸 생각해보면 얘보다 1 큰 숫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그게 바로 16-2R 플러스 1이었겠지. 그치? 그리고 얘 하면서 끝난 거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중간에 부등호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숫자 4가 하나 이렇게 곱해져 있어.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우리는 이만큼 부분이 양변에 완전히 똑같은 모양이 들어가 있다. 이거를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럼 이게 양변에 똑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버리면 돼, 승희야? 그쵸. 그냥 양변 이걸로 약분해버리면 돼요. 약분해버려. 이렇게 지워버리고 이렇게 지워버리면 남은 것은 요거니까 얘만 풀어주면 되겠네. 얘를 풀어주면은 4 넘어와서 12하고 2R R은 6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것만 써놓고 보니까 이상하잖아. 그렇다고 막 R이 막 100이나 1000이나 이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다른 조건이 뭐가 있을까 살펴보면 이러한 순열이 만들어지려면 준혁아 이 숫자가 16보다는 어때야 돼? 그치, 작거나 같아야 돼. 그래서 2R 플러스 1이 16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죠. 그쵸? 그럼 넘기고 나눠주면 R 값은 7.5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요거랑 요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자연수 R 값. 유빈아 뭐가 있을까? 6이랑 7. 그래서 걔네 둘의 합은 13이 되겠네요. 그쵸? 요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562번도 한번 볼게요. 562번. 자, 562번. 요거, 준환이 풀었어, 562번? 어떻게 풀었어, 준환아?
처음에 뭐라고? 가 조건은 어, A와 B가 앉을 수 있는 자리가 3개 있으니까 오 맞아. 그러니까 여기냐, 여기냐, 여기냐 셋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불러서 음, 3 곱하기 2이 자리를 바꾸는 경우에 그렇지. 자,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거는 빨강, 파랑, 초록 중에 한 라인을 고르는 거고, 만약에 초록을 골랐으면 초록에 이제 A랑 B가 앉을 건데 이렇게 앉을 수도 있고 이렇게 앉을 수도 있으니까, 그치? A랑 B가 자리 바꾸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6가지가 이제 A, B를 앉히는 방법의 수고요. 그 다음은요. A와 B가 앉을 자리를 빼서 음, 5자리 중에 맞아. C와 D가 2자리를 앉을 거니까 음, OP를 음, 더해서 OP가 20인데 여기서 C와 D가 이웃한 경우의 수를 빼주면 음, C와 D가 이웃한 경우가 음. 2 곱하기 2팩인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A, B는 여기에 앉았다라고 이제 고정시켜 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자리는 이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는 A, B가 채워졌으니까. 우린 남은 5자리에다가 나머지 5명 C, D, E, F, G를 앉힐 건데 여기서는 또 조건이 C와 D가 있으니까 C, D를 먼저 앉혀보는 거죠, 그렇죠? C, D를 앉히는 방법의 숫자는 우선 5자리 중에서 2자리에다가 앉혀야 되는 거니까 OP2이긴 한데 이 OP2 중에는 C하고 D가 나란히 붙어 앉는 경우도 포함되어 있을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쵸? 그 얘기한 거 아니야? 그래서 이 OP2 중에서 C, D가 붙어 앉게 되는 경우를 어떻게 하자? 빼주자, 그치? 맞죠? 자, 그러면 OP2 중에서 C, D가 붙어 앉은 경우는 자, 여기 앉는 경우가 하나 있을 거고 요렇게 둘이 자리 바꾼 경우가 또 하나 있겠죠. 또 여기 앉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자리 바꾸는 경우 이렇게. 그래서 몇 가지? 4가지가 CD가 붙어 앉는 경우다. 그럼 CD가 붙어 앉지 않는 경우의 수는 이거 빼주면 되겠지. 그럼 몇이야 이게? 16가지. 그치? 그리고 이제 뭐 해주면 돼요? 남은 애들 그렇죠. 나머지 친구들을 앉히면 되겠네.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하고 나면 A, B 자리 잡았고요. C하고 D도 서로 붙어 앉지 않은 뭐 어딘가에 이렇게 앉았겠죠. 이렇게 C와 D가 앉았겠지, 그치? 그러면 남은 세 자리에 나머지 E, F, G를 쭈루룩 앉히면 되는 거지. 그래서 나머지 애들을 앉히는 방법은 3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6에다가 16에다가 3팩토리얼 이렇게 세 개를 다 곱하면 되겠네. 그래서 얼마 나왔어? 576까지.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또 질문 있나요? 557번. 자, 557번은 우리가 순열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이웃하게 줄 세우는 방법에 관한 문제인데 남자는 남자끼리 이웃, 여학생은 여학생끼리 이웃, 선생님은 자유롭게 이런 거잖아. 그지? 그러면은 남학생이 3명 있고요. 여학생이 5명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2명 있어요. 근데 남자는 남자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다. 그럼 남자 3명 어떻게 해? 묶어. 여자는 여자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다. 여자 5명 어떻게 해? 묶어. 선생님은 이웃할 필요 없잖아. 그지? 자, 그럼 지금 이 상황은 전체를 몇 명으로 보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선생님은 서로 이웃하는 거 아니니까, 그치? 그러면 4명을 일렬로 줄 세우는 게 4팩토리얼이지. 그런 다음에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끼리 자리 바꿀 수 있고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끼리 자리 바꿀 수 있잖아. 그럼 뭘 곱해줄까? 3팩, 5팩 다 곱하면 돼요. 숫자가 겁나 커. 17,280. 어느 포인트에서 질문이야? 요거까지는 했는데 답이 안 나서? 이게 120이고 이게 6이고 이게 24니까 144에다가 120을 곱하는 건데
그러면은 나오는 것 같은데, 그지? 12의 세제곱이 1728이었던 것 같은데, 그지? 그럼 이거 계산해 보세요. 나올 겁니다. 자, 또 질문하고 싶은 거 있나요? 없으시면은 우리 조합으로 가보겠습니다. 조합. 조합으로 가서 258쪽으로 갈게요. 자, 조합은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순열하고 차이점이 있을 거 아니야. 차이점. 순열은 세보나 무슨 뜻이라 그랬지? 순열. 맞아. 순서대로 나열 이런 거였죠. 여기서 키워드는 순서였습니다. 순서. 순서를 내가 정해주는 것이 순열이지. 그지? 그러면 조합은 순서는 신경 쓰지 않는 겁니다. 순서와 상관없이 순서 없이 뽑는 거. 순서 없이 뽑기만 하는 것이 조합이에요. 자, 그래서 순열은 우리가 P라는 문자를 이용해서 썼었죠. NPR 이렇게 썼었고, 조합을 나타내는 문자는 C입니다. C. 그래서 똑같이 이제 NCR 이렇게 쓰면 N개 중에서 R개를 순서 상관없이 선택하는 거. 뽑는 방법의 숫자 이런 뜻이거든. 그치? 그러면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가 만약에 뭐 8P3을 예를 들어 생각하면 8P3이라고 하는 건 준아 나 8명 중에서 3명을 뽑고 뽑은 애들을 일렬로 어떻게 해요? 세우는 것까지가 8P3이잖아. 그러면 이 8P3이라는 거를 우리가 두 가지 단계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일단 8명 중에서 3명을 뽑는 것. 그거는 순서 관계없이 뽑기에 해당되는 거잖아. 그래서 8P3이라고 하는 건 8명 중에 3명을 뽑는 것. 이것에다가 자, 그럼 3명을 뽑았잖아? 뽑은 3명을 어떻게 하자고? 일렬로 줄 세우자고. 3명을 줄 세우는 방법이 뭐예요? 3팩토리얼. 그럼 여기다가 3팩토리얼을 곱해주면 이것이 바로 8P3이 아니겠냐? 그치? 그러면 다시 말하면 8C3이라고 하는 것은 양변을 얘로 뭐 해가지고 요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순열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조합을 배우는 이유가요. 조합을 생각을 할 때 순열을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야. 순열을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뽑힌 애들 사이에 순서를 없앤다. 이렇게 해서 자, 내가 NCR을 계산하고 싶으면 일단 NPR을 우선 하는 거예요. 승혜야, NPR을 하면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순서까지 배열한 거잖아. 근데 우리는 지금 순서는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지. 그럼 순서 배열은 없애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래서 R 팩토리얼로 나눗셈을 하면서 순서를 삭제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N개 중에서 R개를 뽑는 방법의 숫자가 되는 거고. 자, 예린 요거 기억하나요? NPR을 팩토리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더라? 몇 팩분의 몇 팩이더라? 맞아. n-r 팩분의 n 팩이에요. 이게 헷갈리는 사람들은 숫자를 하나 예를 들어 생각해 보면 돼. 만약에 8P3 같은 거 우리 계산할 때 8 곱하기 7 곱하기 6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치? 이 8 곱하기 7 곱하기 6이라고 하는 것은 8팩을 5팩으로 나눈 거랑 똑같거든요. 그치? 그 5라는 숫자가 8에서 3 뺀 숫자잖아. 그래서 항상 팩토리얼은 이렇게 그 순열 P는 팩토리얼로 표현이 가능한데, 그러면 이 식을 이 위에 요 자리에다가
얘를 대입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얘한테 나누기 R팩이 하나 추가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예린아 어떻게 쓰면 될까? 어, 어, 그렇지. 그래서 조합을 우리가 팩토리얼만 가지고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막 빈칸 채우기 문제를 하거나 그럴 때 갑자기 조합이 이렇게 팩토리얼에서 바뀔 때 있거든요. 그러면 요 개념을 바탕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순열을 팩토리얼로 표현한 것을 다시 한번 R팩으로 나눈 거다. 그래서 분모에 이렇게 팩토리얼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치? 요게 NCR을 우리가 팩토리얼로 표현을 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계산을 좀 연습을 해보면 유빈아, 그럼 만약에 6시 2를 만났어. 6시 2를 만나면 계산 어떻게 하자는 얘기야? 분자가 6p이지. 그러면 숫자로 쓰면 6 곱하기 5. 그리고 분모에는 뭐가 있다? 2팩. 그럼 2 곱하기 1이 있는 거지, 그치? 요렇게. 맞지? 자, 그 다음에 준혁아, 6C4 같은 건 어떻게 할까? 맞아. 6543 하고 밑에다가 맞아요. 4 팩토리얼이지. 뽑힌 4개 사이에 순서를 없애준다. 그럼 4, 3, 2,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쵸?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보면 4, 3, 4, 3 똑같잖아. 얘를 이렇게 지워놓고 보니까 결국은 이거나 둘이 어때요? 똑같아요. 이 6C2하고 6C4하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우연히 한번 그런 것이 아니라 조합에서 늘 성립하는 규칙이에요. 승혜야, 만약에 6명 중에서 내가 2명을 뽑는 상황을 생각해보면 내가 만약에 여기 6명 중에서 2명한테만 사탕을 줬어. 그러면 2명이 사탕을 받으면 나머지 4명은 어때요? 사탕을 못 받죠. 그러면 내가 6명 중에 2명한테 사탕을 주는 방법의 수나, 그러니까 6명 중에 2명을 뽑는 방법의 수나 6명 중에 4명을 뽑는 방법의 수나 그 방법의 총 개수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2명을 뽑을 때마다 4명이 남으니까. 그치?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인원수에서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그러면 전체 인원수에서 얘를 뺀 것의 조합, 그러니까 6C4하고 무조건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10C7 같은 거 만났을 때 이거 막 1987, 6543 이렇게 하지 말고 얘를 어떻게 바꿀 수 있다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바꿔서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조합을 계산하다 보면 아주 자주 등장하는 성질이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으셔야 되겠고, 자, 그 다음에 그 얘기가 지금 259쪽에 나오거든요. 259쪽에 보면 1번이 그 얘기고요. 2번은 NCR은 N-1CR 더하기 N-1CR-1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이제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문제를 풀다 보면 자주는 아니지만 한 번씩 필요할 때가 있는데 얘를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숫자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8로 할까요? 8C3은 예를 들어 8C3으로 쓴다면 그럼 얘다 막 우변은 지금 좌변을 내가 8C3으로 정했다면 우변은 뭐가 되는 거야? 7C3 플러스 7C2 맞죠?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왜 이게 성립할까? 왜 8C3이 7C3 더하기 7C2하고 같을까? 이거는 이렇게 이해를 해봅시다. 자, 내가 만약에 8명 중에 3명을 골라서 똑같은 사탕을 준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쪽 거는 무슨 상황이냐면 예담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여기 있는 8명한테 사탕을 3개를 준다 그랬을 때 예담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예요. 네가 사탕을 받거나 아니면 네가 사탕을 못 받거나 두 가지 상황이 있는 거지. 그치? 맞죠? 그럼 자, 예담이가 만약에 사탕을 받았다라고 생각해봐.
그러면 내가 여기 8명 중에 3명한테 사탕을 줄 건데 예담이가 사탕을 받았으면 이미 3개의 사탕 중에 1명은 예담이한테 결정된 거잖아. 그럼 나는 나머지 사탕 2개를 몇 명 중에 몇 명한테 주면 돼? 8명 중에 2명. 넌 빼야지. 그치? 받았으니까 7명 중에 2명한테 주는 거지. 그러니까 7C2라는 상황은 뭐냐면 7C2는 특정한 한 명, 그냥 주인공이라고 할게요. 주인공이 선택이 됐을 때입니다. 주인공이 이미 선택이 됐을 때 내가 8명 중에 3명을 뽑는데 그 3명 중에 1명이 특정한 이 친구로 이미 결정이 됐어. 그 경우가 7C2인 거예요. 그럼 7C3은 뭘까? 예담이가 사탕을 안 받는 경우. 그치? 그럼 예담이가 사탕을 안 받았으니까 예담이 빼고 남은 7명 중에 3명한테 사탕을 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주인공이 선택이 되지 않았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한 한 명을 딱 기준점으로 잡고 생각을 해보시면 얘가 뽑힐 때랑 얘가 안 뽑힐 때 그걸 합치면 전체 경우 수가 되는 거거든. 그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문자로 표현해 놓은 게 위에 거가 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문제 풀다 보면 한 번씩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규칙을 잘 봐두세요. 지금 7 앞자리 숫자가 똑같고 뒤에가 이렇게 연결되는, 연달아 있는, 연속되는 자연수인 경우에 그 2개를 합친 것이 자, 앞에 숫자 하나 커진 거 그리고 이 뒤에 3, 2 중에 더 큰 놈 하고 같아요. 예를 들어 10C4 더하기 10C5 이런 거. 이게 방금 전에 이 규칙대로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준하나 몇 C 몇과 같을까? 뒷자리는 둘 중에 큰 놈을 그냥 쓰는 거야. 11C5 이렇게. 앞자리는 하나 큰 숫자를 쓰는 거고요. 뒷자리는 둘 중에 큰 숫자를 쓴다. 이렇게 써주시면 항상 이 2번째 줄에 있는 규칙이 만족됩니다. 뒤에서 계산 문제 풀다 보면 한번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밑에 보충학습 여기도 한번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자, 밑에 보충학습으로 내려가시면 아까 건우야 순열 단원에서는 제일 자주 등장하는 조건이 뭘까요? 맞아. 이웃한다, 이웃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순열 단원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조건이죠. 그거랑 거의 비슷하게 조합 단원에서는 제일 자주 등장하는 조건들이 요거예요. 특정한 몇 개를 포함해서 뽑는다. 특정한 몇 개를 제외해서 뽑는다. 이 조건들이 많이 나와. 그치?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학생이 3명이 있고 여학생이 5명이 있다. 이 중에서 내가 4명의 학생을 뽑는다. 자, 만약에 다른 말 없이 그냥 여기서 4명을 뽑는다 이렇게만 써 있으면 예린아 이거는 뭐라고 쓸 수 있어? 경우의 수를? 8C4. 맞아. 8C4라고 쓸 수 있지. 근데 이제 여기에 이런 조건들이 추가가 되는 거야. 내가 4명을 뽑긴 할 건데 남학생 3명을 반드시 포함해서 뽑을 거야. 이런 조건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 남학생 3명을 반드시 포함하겠다 라는 것은 이미 내가 뽑고자 하는 넷 중에 이미 3자리는 결정이 끝났다 이 말 아니야? 이미 남학생 3명을 뽑기로 결정을 내려버렸어. 그치? 그럼 유빈아 나는 몇 명만 더 뽑으면 돼? 한 명만 더 뽑으면 되지. 몇 명 중에? 그치? 여학생 5명 중에 한 명만 뽑으면 4명이 다 뽑히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남학생 3명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라고 하면 나머지 여학생들 중에 남은 한 자리만 뽑아주면 끝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남학생 3명을 포함하지 않는다. 8명 중에 4명을 뽑는데 나는 남학생은 절대 안 뽑을 거야. 그럼 승희야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5C4. 그렇지. 이번엔 남학생은 그냥 이게 제껴놓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냥 여학생 5명 중에서 4명을 뽑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지. 그러면 5C4가 되겠지. 그렇지?
특정한 몇 명을 뽑는다고 하거나 뽑지 않는다고 하거나 일단 그 특정한 몇 명은 제외되는 거야. 제외되는 건데 다만 마지막에 뽑는 요 인원수가 그 특정한 애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남은 자리만 뽑으면 되는 거고 특정한 애들이 제외됐다면 전체를 다 뽑으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문제의 상황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가 좀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거는 이제 적어도가 들어가 있는 거는 우리 전에도 해본 거니까 반대로 생각해서 푸는 거, 그치? 전체에서 빼는 거, 그 방식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한번 가보자. 261쪽에 1번. 자, 이거 1번을 보시면 일단 그 첫 번째 문제는 이거는 뭐 계산을 하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냥 딱 보면은 n이 몇이어야 되겠구나 라는 판단이 들 거예요. 우리 준환이 판단이 드나요? 준환 아까 10시 7 같은 거 만나면 어떻게 하랬지? 바꾸랬지? 그걸 안다면 바로 보여야 돼. 8이야 8. 그치? n이 8이어야 돼. 그치? 8개 중에 3개 뽑는 거나 8개 중에 5개 뽑는 게 똑같은 거죠. 이 숫자가 8이 아니라면 이게 같을 수가 없어요. 그쵸? n 값은 8인 거고요. 그러면 2번도 같은 원리죠. 2번도 요 8CR과 8CR-4가 서로 같으려면은 얘다마 R하고 R-4를 어떻게 하면 더하면 8이 돼야 되는 거지. 그치? 그럼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얘랑 얘랑 더하면 얘가 됩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지 등호가 성립할 수 있죠. 그래서 R이랑 R-4를 더하면 이게 8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겠고. 그럼 R값이 몇이에요? 2R이 12니까 R값은 6 되겠네. 자, 그 성질을 가지고 두 문제 풀면 되고 3번으로 가시면 3번은 일단 보자마자 좀 거슬리는 게 13C 11 이거 거슬려. 요런 거는 이대로 냅둘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세번아 바로 뭘로 바꿔버릴까? 그치 13C 2로 바꿀 거야. 그럼 전체적으로 식이 13C 2 더하기 13C 1은 14C R 요런 느낌이네. 그럼 승희야 이게 바로 뭐야? 아까 그 예담이가 사탕을 받냐 안 받냐 그 내용이잖아. 그치? 자, 그래서 얘랑 얘를 더한 것이 뭐하고 같느냐 했을 때 자, 앞에 자리는 13이니까 하나 올라가서 14가 되는 거죠. 그리고 뒷자리는 뒤에 있는 둘 중에 어떤 놈을? 큰 놈을, 그치? 큰 숫자를 쓰라 그랬으니까 2를 써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R값은 2가 되겠습니다. 그치? 아까 앞에 설명했던 공식이 적용되는 문제다. 그래서 R값은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좀 써서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4번에 있는 n-1c2 요거 유빈아 뭐라고 써야 돼? 그러니까 n-1 그러니까 p2 할 거잖아. 그지? 그게 결국은 n-1이랑 그 다음 하나 더 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라고 쓸까요 그러면? 하나 작아져야 되니까 분모는요? 2팩 요렇게. 자, 두 번째 거 NC는 뭐라고 쓸 거야?
2팩분의 n 곱하기 n-1. 자, 우변은 뭐라고 쓸 거야? 2팩분의 그치. 여기서 끝나는 거죠?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약분시킬 수 있는 괄호는 없습니다. 세 덩어리에 모두 들어있는 애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양변에 곱하기 2 정도만 해주고 쫙 전개시켜서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그쵸? 곱하기 2 하면은 분모는 날아갈 테니까 분모는 지워주고요. 자, 예린이가 전개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n제곱 플러스 2 n제곱 플러스 2 어떻게 해줘? 이렇게 날려주고 남은 것들은 n제곱 써주시고요. 마이너스 7n이 되겠네. 이렇게. 그쵸? 그럼 n으로 묶으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n값은 얼마 또는 얼마다? 그치. 0 또는 7이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둘 다 답으로 쓸까요? 누구만? 7만 써야 되겠지. n이 0이면 이상하잖아. 이거 마이너스 1 나오는데 말도 안 되지, 그치? 그래서 n값은 7이다. 이렇게. 자, 계산 문제들이었고, 그럼 실제로 이제 상황을 좀 봅시다. 다음 페이지로 가서 1학년 학생 7명과 2학년 학생 5명 중에 4명을 뽑을 때 4명의 학생을 뽑는 방법의 수. 일단 이거는 첫 번째 질문은 그냥 아무 조건이 없잖아. 그냥 4명을 뽑는 전체 방법의 수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치? 이거는 준혁아 그냥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12명 중에 그냥 4명 뽑으세요. 이 말이니까. 이 계산 어떻게 하니, 준혁아? 12, 11, 19까지 쓰면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약분을 신나게 해. 4, 3, 12, 2, 5, 10. 그러면 11 곱하기 45네요. 그러면 495. 이렇게 1번은 풀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2번으로 가서 2번은 세분이 1학년 학생 2명과 2학년 학생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이렇게 물어봤지. 우리는 세분아 총 몇 명을 뽑는 중이죠? 4명을 뽑는 중이죠. 4명을 뽑을 건데 그 중에 2명은 1학년, 2명은 2학년을 뽑을 거야.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할까? 음? 7C, 5C 한 다음에 요 가운데 더할래요? 곱할래요? 그쵸? 요 판단이 딱 확신이 들어야 돼. 당연히 곱해야 돼. 그치? 우리는 4명을 뽑는 중이니까 1학년 2명 뽑고 그리고 2학년도 2명 뽑아 이런 느낌이잖아. 그치? 그럼 이건 곱하기가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7C2는 얼마일까 세보나? 그쵸? 2분의 7 곱하기 6이니까 21인 거고 5C2는 얼마예요? 10. 그치? 2분의 5 곱하기 4니까 10. 그럼 21 곱하기 10 답은 얼마? 210.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서 3번은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 방법의 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승혜가 먼저 말로 좀 설명을 해보자. 4명의 학생을 모두 같은 학년에서 뽑는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1학년에서 4명을 다 뽑거나 맞아. 2학년에서 4명을 다 아주 대답을 잘했어요. 중간에 뭐뭐뭐 이거나 이렇게 말했죠. 그치? 그러니까 1학년 중에 4명을 다 뽑거나 또는 2학년 중에 4명을 뽑거나 인 거지. 그럼 이거는 2번 문제와 비교해보면 2번 문제에서는 여기 중간에가 곱하기였잖아. 근데 얘는 중간에 뭐가 들어갈까? 더하기가 들어갈 겁니다. 1학년 4명을 뽑는 방법의 수는 7C4. 2학년을 4명 뽑는 방법의 수는 5C4인데 이번에는 이 두 개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이거 또는 이거니까 더하기를 넣어주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 곱하기 더하기가 헷갈리지 않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승희야 7C4는 뭘로 바꿔요?
맞아요. 7C3으로 바꾸는 게 편하고 5C4는 그렇지. 요렇게 바꾸고 이제 계산해 주면 되겠지. 그럼 7C3은 어떻게 쓸까? 요렇게 되고 이거는 그냥 얼마 같아? 5명 중에 1명 뽑는 거니까 그냥 5가지입니다. 그쵸? 그럼 요거 약분하면은 이게 그냥 이렇게 지워져 버리겠네? 요렇게. 답은 뭘까요? 40. 그렇지. 자, 이렇게 푸는 거고요. 밑에 있는 문제 중에서는 그 580번을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아무 힌트도 주지 않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580번. 자, 이게 580번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생각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요게 좀 더 이해하기가 편하려나? 준하나 리그전이 뭔지 아니? 그리고 월드컵 같은 거 하면 막 조별리그 하고 막 그러잖아. 그지? 리그가 뭐죠? 리그?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만약에 뭐 스포츠 경기에서 A, B, C, D, E, F 뭐 6개 팀이 있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리그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6개 팀들이 서로 다 한 번씩 경기를 하는 거예요. A랑 B도 경기를 하고 A랑 C도 경기를 하고 뭐 B랑 D도 경기를 하고 이렇게 모든 팀들이 다 서로 한 번씩 맞붙어 보는 거를 리그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 6개의 팀들이 다 서로 한 번씩 경기를 치른다면 예린아, 총 몇 경기를 치르게 될까요? 모든 팀들이 다 서로 한 번씩 경기를 치른다. 아, 설마 그럼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네 경기, 5경기인가요? 그건 너무 A팀 입장에서만 생각한 거 아니야? 그지? 모든 팀들이 다 서로 한 번씩 경기를 치른다. 왜 30번이죠? 6 곱하기 5를 한 건가요? 근데 A랑 B는 벌써 했는데 경기를 그럼 다시 또 이걸 연결할 필요가 있나? 아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어떤 접근이 편하냐면 자, 생각해봐. 경기를 치른다라고 하는 것은 두 팀이 서로 이렇게 맞붙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경기를 치르려면 나는 몇 팀을 뽑아야 돼? 2팀을 뽑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총 몇 경기가 벌어질 거냐라는 질문은 이 6개의 팀 중에 2팀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몇 가지냐 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뭐라고 쓸 수 있다? 6C2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치? 6개의 팀 중에 2팀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가 곧 모든 경기 수인 거죠.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이 580번 문제에서 악수라는 이 행동도 사실은 경기를 치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악수를 혼자 할 수는 없잖아. 악수는 항상 둘이서 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교실에 있는 8명의 학생들에게 자, 너네들 다 서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악수해. 그러면 이 교실에서는 몇 번의 악수가 이루어지는 거냐면 8명 중에 2명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만큼 악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랑 똑같아. 그치? 그러니까 이 교실에서는 8 곱하기 7 나누기 2 해서 28번의 악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이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어야 되겠냐는 거야. 준혁이 어떻게 풀어야 돼? 참석한 회원의 수를 n명이라고 잡았을 때 식을 어떻게 세우면 될까? 는 105 이렇게 세우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악수라고 하는 것은 2명을 뽑을 때마다 한 번에 악수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n명 중에 2명을 뽑는 방법의 숫자가 105다. 이게 이 문제의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n-1이 105니까 양변에 2 곱하면 n-1이 210이거든요.
자, 그럼 세 번 다 때려 맞춰. 곱해서 210. 15, 14. 그렇죠. 15, 14. n은 15, n-1은 14. 이렇게 되면 자, 딱 210번이 됩니다. 210이 됩니다. 그래서 n은 15, 15명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문제를 조금 바꿔서 아까 이거는 자, 8명이 모두 다 서로 악수를 하는 방법의 숫자 이걸 구한 게 이제 28가지였잖아. 자, 그러면 똑같이 8명인데 8명이 다 서로 한 번씩 싸대기를 때려라. 8명이 다 서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몇 번의 싸대기를 때리게 될까? 일단 첫 번째 질문. 악수하는 횟수랑 싸대기를 때리는 거랑 횟수가 같을까 다를까? 어떨 것 같아? 예담이 어떨 것 같아? 같을 것 같다. 준환이는 어떨 것 같아? 그지 맞아. 중요한 얘기야. 한 명만 때리면 이상하잖아. 준환이가 예담이를 때렸으면은 예담이도 준환이를 때려야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두가 서로 한 번씩 싸대기를 때리라는 얘기는 악수라는 거는 상호 서로 동등한 입장이죠. 서로 한 번 악수 딱 하면 끝나는 거잖아. 근데 뺨을 때리는 건 어때? 방향성이 있다고요. 준환이가 예담이를 때렸으면 너무 비유가 좀 그렇다. 준환이가 건우를 때렸으면 건우도 준환이를 때려야 되는 거야. 그치? 서로 한 번씩 주고 받아야지 다 서로 뺨을 때리는 거지. 그치? 그러면 무슨 차이가 생기냐면 계산할 때 자, 아까는 8C2로 계산했잖아요. 근데 뺨을 때리는 것은 8P2로 계산하는 거야. 그치? 아까 악수를 할 때는 건우를 먼저 뽑고 준환이를 나중에 뽑든 준환이를 먼저 뽑고 건우를 나중에 뽑든 둘이 악수 한 번 하는 거니까 결과가 같단 말이에요. 근데 싸대기 때릴 때는 건우를 먼저 뽑고 준환이를 뽑으면 건우가 준환이를 때리는 거고 거꾸로 뽑으면 준환이가 건우를 때리는 거니까 결과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순서가 바뀌면 결과가 달라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는 순서가 중요해요. 그래서 순열로 계산하는 거고 악수는 순서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8 곱하기 7 해가지고 56까지가 답이 돼요. 그러니까 문제 상황마다 지금은 단원 자체가 조합 단원이니까 조합만 나오잖아.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문제 풀 때는 이 문제를 읽고 이 상황이 순열을 써야 되는 상황인지 조합을 써야 되는 상황인지 판단을 내려야 되잖아. 그 기준이 바로 이런 거예요. 뽑는 순서를 바꿨을 때 결과물의 차이가 없으면 조합인 거고 뽑는 순서를 바꿨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면 그건 순열인 거예요. 그치? 그거를 비교하는 예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는 조건을 만족시키는 조합의 수 그랬죠. 자, 경찰관 5명과 소방관 6명 중에 4명을 뽑는데 경찰관 중에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 뽑는 방법의 수 그랬습니다. 자, 뭐 A, B, C, D, E라는 경찰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할까? 그냥 소문자로 할게요. A, B, C, D, E, F라는 소방관이 있어요. 얘네들은 경찰관, 얘네들은 소방관이야. 자, 그러면 나는 이제 4명을 뽑고 싶어. 4명을 뽑고 싶은데 경찰관 중에 특정한 2명을 포함하여 뽑았으면 좋겠대. 이 표현들이 문제를 읽다가 여러분들이 좀 혼동할 수 있는데 이 문제에서 이렇게 특정한 2명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특정한 2명은 이미 결정된 거야. 그러니까 경찰관 중에 A랑 B 얘네 둘이 이제 특정한 2명이야 라고 결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내가 경찰관 중에 2명을 누굴 특정한 애들로 지정해줘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미 경찰관 중에 어떤 특정한 2명이 있어. 근데 그 둘은 꼭 포함을 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예요.
그럼 아까 전에 우리 설명하면서 봤던 상황이잖아. 자, 나는 총 11명 중에 4명을 뽑고 싶은데 그 중에 이미 두 자리는 결정이 끝난 거야. 얘네 둘로. 그쵸? 그러니까 4명 중에 두 자리는 이미 결정이 끝나버렸으니까 나는 두 자리만, 2명만 더 뽑으면 돼. 그치? 2명만 더 뽑으면 되는데 승희야 몇 명 중에 2명을 뽑는 거예요? 전체는 11명이었지. 원래는 11명 중에 4명을 뽑는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 특정한 2명은 꼭 뽑으래. 그 특정한 2명을 얘네라고 하자 이거야. 그럼 얘네 둘은 이미 뽑혔어. 그럼 내가 뽑아줘야 되는 거, 내가 결정해줘야 되는 것은 몇 명 중에 몇 명일까요? 그렇죠, 그렇죠. 9명 중에 남은 두 자리만 뽑아주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1번 답은 9, C, 2가 돼서 36 이렇게 풀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예린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하여 뽑는다. 무슨 단어에 색칠할까? 적어도라는 말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접근할까? 반대로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한 명씩 포함한다. 의 반대는 뭘까요? 맞아요. 정확합니다. 그치? 그러니까 경찰관과 소방관을 각각 적어도 한 명씩 포함시켜라 라는 말은 섞으란 얘기죠. 경찰관과 소방관이 섞어 있게 뽑으란 얘기잖아. 그거의 반대는 한쪽만 뽑는 거지. 그치? 경찰관만 뽑거나 또는 소방관만 뽑는 것이 요거의 반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반대는 경찰관만 뽑거나 또는 소방관만 뽑는 것이 반대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경찰관만 뽑는다는 건 그냥 몇 명 중에 몇 명을 뽑는 거야, 예린아? 그치? 그쵸? 우리는 원래 4명을 뽑는 게 목표니까 경찰관만 뽑겠다는 건 요 5 중에서 넷을 고르겠다는 얘기지. 경찰관만 뽑는 게 5C4가 있을 거고요. 소방관만 뽑는 것은? 그렇지. 요것들 중에서 요 6명 중에서니까 6C4. 그러면 또는 이니까 이건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되겠고. 그럼 요게 계산하면 답인가요? 아니죠. 우리 반대를 구한 거니까 어떻게 해줘야 돼? 뭐해서? 전체가 뭔데? 11? 응. 그쵸. 11C4가 전체지. 11C4에서 요 두 가지를 다 빼주시면은 그게 답이 되겠죠. 그쵸? 근데 뭐 요거 두 개는 간단합니다. 5C4는 뭘로 바꿀 거야? 5C1로 바꿀 거니까 그냥 5죠. 요거는 6C2잖아. 그지? 6C2는 얼마일까? 15. 맞아요. 그러면 합치면 20인 거니까 요거 계산해가지고 20 빼주자 이거죠. 얘만 좀 써서 계산하면 되겠네. 자, 11C4면은 뭐라고 써야 돼? 맞죠? 여기서 이제 20 빼줄 건데, 자, 이거 4, 2, 8, 3, 3은 9 이렇게 되니까 이거 얼마예요? 330 빼기 20 이렇게가 되는 거죠. 그치? 자, 그래서 특정한 몇 명을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는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제 중에 또 하나 풀어볼게요. 582번 한번 풀어보자. 582번. 잘 생각해봐요. 일단 여러분 이게 5장 중에서 동시에 2장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경우의 수가 10C2 아닌가? 그죠? 전체 경우의 수가 10C이죠. 10C가 얼마냐면 10C가 45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구한 답이 45면 약간 이상한 거야. 전체도 45인데 짝수가 나오는 것도 45야? 이상한 거야. 그치? 맞죠? 자, 그래서 생각을 좀 바꿔서 해보면
자, 여러분들이 어떤 두 숫자를 곱해가지고 짝수가 나오는 경우가 어떤 상황이 있을까요, 담아? 그쵸? 뭐 홀 하나하고 짝 하나가 뽑혔을 때도 곱해서 짝수가 나올 거고요. 또 어떨 때도 짝수가 나오죠? 그치? 짝수하고 짝수가 뽑혔을 때도 짝수가 나온단 말이야. 그치? 근데 이제 막 생각하다 보면은 이제 홀하고 짝이 뽑힐 때 이게 막 앞뒤가 바뀌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게 복잡한 거라고. 그러면 애초에 처음부터 짝수가 나오는 상황을 생각하지 말고 뭐가 나오는 상황을 찾는다고 생각할까? 홀수가 나오는 상황을 찾는다고 생각하는 게 훨씬 빨라요. 왜냐면 곱해가지고 홀수가 나오는 상황은 명확하거든요. 무조건 홀수끼리 곱해져야지만 홀수가 나오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홀수 2개 뽑는 거는 아주 쉽잖아. 1부터 10까지 숫자 중에 홀수 5개 있을 거 아니야. 그 5개 중에 2개 뽑아야지만 홀수가 만나는 거 아닌가? 그치? 그래서 곱이 홀수가 되는 상황은 OC2 해가지고 10가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 10가지를 아까 구한 전체에서 빼는 것이 가장 헷갈리지 않고 계산도 편하고, 그치?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홀 뽑힐 때랑 홀짝 뽑힐 때랑 짝짝 뽑힐 때랑을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하려고 그러면 헷갈리는 부분이 많아요. 동시에 뽑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반대로 푸는 것을 추천. 답은 35가 되겠고요. 다음 페이지로 가서 자, 필수 예제 4번. 요거는요. 쉽게 그냥 쭉쭉 가시면 됩니다. 아마 문제를 읽어보면 바로바로 뭐가 필요한 상황인지 보일 거예요. 자, 일단 처음에는 남자 8명, 여자 5명 중에서 남자 3명과 여자 2명을 뽑아서 일렬로 세우는 방법의 수. 그럼 준하나, 자, 순서대로 제일 처음에 할 일은 남자 3명을 뽑아. 뭐라고 쓸까요? 그렇죠. 8C3. 자, 그 다음 할 일은 여자 2명을 뽑아. 5C2. 자, 그럼 나는 몇 명을 뽑은 거야, 지금? 5명을 뽑았죠? 그럼 그 5명을 일렬로 세워. 뭐야? 그렇지. 5 팩토리얼. 이게 순서대로 딱딱딱 생각나죠? 그럼 이 3개를 싹 다 뭐 해버려야 답일까? 그렇죠. 다 곱해버리는 거죠. 전부 다 또는의 개념이 아니지. 남자 3명 뽑고 그 다음에 여자 2명 뽑고 그리고 일렬로 나열하고 다 곱하기의 개념입니다. 쫙 곱하시면 되고요. 숫자가 좀 크니까 계산 실수만 하지 마시고, 자, 계산해보면 67,200 이렇게 나온대요. 요게 답이고, 그 다음에 2번도 비슷합니다. 2번도 일단 남자 2명 뽑자. 남자 2명 뽑자. 승희야, 뭐라고 쓸까? 남자는 그치, 8명 중에 2명 뽑아. 또 여자 2명 뽑자. 그럼 일단 요렇게 곱해주면은 남자 둘 여자 둘을 뽑는 것까지 끝난 거죠. 자, 그럼 그 뽑힌 4명을 배열하는데 여자 2명이 이웃하도록 배열할 거예요. 이건 어떻게 해? 그치, 남남 여여 있는데 여자 2명 묶어서 생각하는 거니까 뭐라고 해야 돼? 그렇죠. 3팩 먼저 쓸게요. 전체 배열하는 게 3팩, 묶여져 있는 애들끼리 자리 바꾸는 거 2팩.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치? 또 쫙 곱하시면 됩니다. 답은 3,360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 읽어보면 금방금방 뭘 해야 될지 보일 거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265페이지에 직선의 개수, 이 페이지까지만 진도 나갈게요. 자, 직선의 개수. 한 평면 위에 있는 서로 다른 7개의 점 중에서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을 때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자, 아까 특강했던 친구들은 특강에서 봤던 거랑 비슷한 상황이야. 7개의 점이 어느 3점도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아. 그랬으니까 이렇게 원을 그려놓고서 이 위에다가 점을 7개를 찍을게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7개의 점들 중에서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그랬는데, 자, 직선의 개수.
유빈아, 직선을 하나 만들려면 점을 몇 개를 뽑아야 할까요? 6개. 예를 들면 내가 직선을 이렇게 하나 긋고 싶어. 이거는 몇 개의 점만 있으면 돼요? 2개. 점 2개를 선택하는 순간 그 2점을 지나가는 직선은 하나로 결정되지, 그치? 맞죠? 그래서 직선 하나를 만드는 것은 점 2개를 고르는 거랑 같은 행동인 거예요. 그죠? 그럼 내가 그을 수 있는 직선이 총 몇 개입니까? 이 질문은 결국은 요 7개의 점 중에서 몇 개의 점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 직선을 하나 만드는 것은 점을 몇 개 고르는 거랑 같다? 2개 고르는 거랑 같다. 근데 점 7개 있잖아. 뭐라고 쓰면 될까요? 7 C 2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자, 여기서 C를 쓰는 이유는 내가 이 점을 뽑은 다음에 이 점을 뽑든 이 점을 먼저 뽑고 이 점을 나중에 뽑든 결과가 같죠. 그럼 유빈아, 결과가 같다는 거는 순서가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한 거야? 안 중요하니까 C를 쓰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7개의 점 중에 2점을 선택하는 방법의 수 요겁니다. 그래서 21개의 직선을 만들 수가 있다.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밑에 그림이 있죠? 여기 그림 없네. 또 자주 나오는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그림 한번 볼까요? 자, 만약에 우리한테 이렇게 생긴 반원이 있어. 이 점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만약에 이렇게 8개의 점이 놓여 있다고 합시다. 그럼 문제가 똑같아. 이 8개의 점 중에서 주어진 점을 이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 라고 물어보면 일단 얘도 얘다 막 8개의 점 중에 몇 개의 점을 뽑아야 될까요? 2개의 점을 뽑으면 직선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일단 8, C, 2로 시작을 할 건데 아까 전에 요 상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서로 다른 2점을 뽑으면 항상 서로 다른 직선이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지니까 내가 뭐 중복되거나 이런 걸 걱정할 필요가 없었어. 그런데 점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으면요, 이 8C2라는 경우의 수 가운데는 이 점이랑 이 점 이렇게 2개를 선택한 것도 요 안에 들어가 있을 거고, 이 점이랑 이 점 이렇게 2점을 선택한 것도 이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준혁아, 내가 요 빨갛게 색칠한 2점을 뽑았을 때 만들어지는 직선이 이거잖아요. 초록색 2점을 뽑았을 때도 만들어지는 직선이 똑같이 이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한 개의 직선인 거잖아. 그럼 8C2를 그냥 답으로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지. 요 8C2 안에는 서로 똑같은 결과물을 만드는 점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중복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직선의 개수를 세고 있는데 이렇게 둘을 뽑거나 이렇게 둘을 뽑거나 결과물이 차이가 없단 말이야. 그죠? 중복이 일어나는 경우들을 다 제외시켜줘야 되거든. 그럼 예린아, 여기서 뭘 제외시켜줘야 될까? 지금 일직선상으로 놓여있는 저 5개 중에 2개를 뽑으면 다 결과물이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OC2를 빼줄 거예요. 근데 OC2를 빼주고 그럼 이게 답이다 라고 하면 될까요? OC2를 싹 다 빼버리면은 이 직선 자체가 그냥 하나가 날아가는 거잖아. 이것도 아무튼 하나의 직선으로 세긴 세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직선 한 개를 답에 포함시켜라는 뜻으로 하나를 더해 주는 것까지 하셔야, 그래야 여기서 우리가 그을 수 있는 직선의 개수가 됩니다.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방금 풀었던 1번 문제는 아주 기본적인 유형인 거고, 거기서 변형이 들어간다면 이런 식으로 중복이 발생하는 상태가 만들어질 거예요. 거기서 중복되는 것들을 빼주고 다시 마지막 하나 카운팅 해주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그리고 마지막 문제 이제 요 5번에 2번. 자, 육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그랬는데, 육각형을 하나 그려놓고 생각해보면, 혹시 여러분 육각형, 그러니까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공식 기억나요? 중1 때 배우는데 그 다각형 이런 거 배우면서 다각형의 뭐 대각선의 총개수, 내각의 총합, 뭐 외각의 총합 이런 거 배우면서 준환이 기억날 것 같아? 만약에 그 공식을 알고 있었다면 이건 그냥 그 공식을 갖다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 건데, 자, 요 단원의 취지에 맞게 설명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선 대각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선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린아, 여기서 내가 선분을 하나 만든다는 얘기는 6개의 점 중에 몇 개를 선택하는 것과 같죠? 2개, 그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요거랑 요거를 선택하면은 요렇게 대각선이 하나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면 6개 중에 2개를 선택하면 되는구나 해서 6시 2 하고 이걸 답이라고 말하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어? 그렇지. 만약에 내가 6개 점 중에 2점을 뽑는데 2점이랑 2점 이런 식으로 인접한 2점을 뽑아버리면 그건 대각선이 아니라 선분이 만들어지겠죠. 그 변이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자, 6시 2 중에서 변이 만들어지는 경우, 인접한 2점을 선택하는 경우들은 빼줘야 되겠지. 제외해줘야 되겠지. 그런 경우가 몇 가지 경우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변의 개수만큼 있는 거야. 변의 개수만큼. 그렇죠?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지금 대각선이 아닌 경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6을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치? 그러면 요거는 요거 15에서 6 빼는 거니까 9가 답이 되는 거고요. 아까 얘기했던 그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대각선의 개수 공식은 이거예요. 이렇게 2분의 n-3 요게 공식이었어요. 근데 방금 이 문제를 풀면서 우리는 이거랑은 약간 다른 대각선의 개수 구하는 새로운 공식도 하나 얻어낸 거야. 방금 전에 이거 육각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계산했잖아요. 이게 만약에 칠각형으로 바뀌면 여기가 뭘로 바뀔까? 칠각형으로 바뀌면 앞에가 7C2로 바뀌고 뒤에가 빼기 7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n각형의 대각선 어떻게 구하면 돼? NC2에서 n을 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것도 대각선의 개수를 구하는 식인데 뭐 사실 뭐 뜯어보면 똑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얘랑 똑같아지는데 아무튼 조합을 이용해서 구할 때는 요렇게 해서 우리는 n각형의 대각선의 개수를 구할 수가 있다 라는 문제.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개념 원리는 265까지고요. 그 다음에 RPM에서는 그 순열에서 두 쪽 남은 데가 있어요. 141 하고요. 뒤에 조합 단원에서도 두 쪽만 할게요. 두 쪽. 144하고 145. 144, 145. 자, 요렇게.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 아래로 안 내려가고 여기서 시험지 마무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